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남해 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수돌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내신 책을 매개로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거 없이 바빴어요. 배추밭도 메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게 되게 많으신데 왜 하는 게 없이 바쁘시다. 남들이 보기에 돈이 안 되는 일이라. 아, 그래요? 뭐 근황을 들어보니까 뭐 기후위기 관련된 강의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걸로. 하동에서 하동 참여자치 네. 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인기가 괜찮네요. 아, 그래. 강수돌 교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진다는 자화자찬이었고요. 오늘은 지난 방송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림책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개월 했었어요. 고양이 천장 위의 아이. 네. 이 두 그림책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이 빨간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국이 온다. 제목이 무섭죠. 빨간 책. 제목이 파국이 온다입니다. 네. 부제가 낭떠러지 끝에선 자본주의, 철학자 안젤름 야페의 가치 비판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그렇죠. 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네, 좀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긴 만만하지 않은데 쉽게 풀어보죠 뭐. 네, 번역을 직접 해주셨으니까 네. 또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음악은 시작할 때는 안 듣고요.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이 책을 왜 번역하셨죠? 왜 번역했냐? 네. 처음에 그 홀거 하이데 교수님 독일 스승님이죠. 그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고 읽기 시작했는데 전율이 왔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책 중에 최고의 책이다. 그런 느낌이 와서 번역을 처음에 일단 일독하고 1독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 2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시작했고 번역하고 나서 또 제가 교정 보느라고 몇 차례 보고 그 다음 책 나오고 나서 몇 차례 보고 지금까지 한 10차례 읽지 않았나 싶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지금. 외우지는 않았지만 대충.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이렇게 이런 책을 하나 번역을 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원서 기준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페이지. 원서가 한 250쪽이 되잖아요. 그러면 250일이면 한 8개월 꼬박 8, 9개월 그래서 대체로 1년 잡으면 이제 되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네요.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은 책을 또 번역을 하셨던데. 뭐 간간히 공부하면서 그 이반 일리치 선생이 텍스트의 포도밭에서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하면서 음미하면서 또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새겨가면서 보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요. 삶의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천상 학자신 것 같아요. 그 공부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도 좀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지금 남해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이 책을 제가 신청해서 입고가 된 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잘했네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입고됐을 때는 몇 장 못 읽었어요. 근데 이번 방송 때문에 제가 뭐든지 약간의 그 작은 압박이 있어야 자극이 되죠. 너무 세면 곤란하고. 꿋꿋하게 읽었습니다. 그 일단은 안젤름 야페라는 이분 굉장히
낯이 익은 분은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네, 처음으로 제가 소개했죠. 네. 소개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교수님 한 분이 와가지고 네. 한국말로 옆에 번역했다며. 예, 그랬더니 최초라며. 예. 영국의 사회학 교수님인데 또 그분도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서 사회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하고 교류가 있었던가 봐요. 잘 아는 사이다. 그럼 이분은 한국에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분이신데 예. 혹시 이분의 뭐 전공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보다 한 살 젊은데 독일 본에서 태어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철학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또 건너가가지고 철학 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철학하면 철학관이라든지 미알이라든지 뭐 이런 연상을 하는데 서양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모든 학문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죠. 네. 예, 학문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학문의 학문을 경영학을 학문의 학문이라고 좀 통속적으로 따지고 보면 온갖 분야의 내용들을 끌어모아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제 경영학을 학문의 학문이라고 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이제 갑이지 쓰레기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진짜 학술적인 의미에서 학문의 학문은 철학이죠. 모든 그 분야의 전제와 가정을 비판적으로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의 원래 뭐 쉽게 표현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럼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미니멈으로 5번 왜 던지고 나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개인적으로는 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광기의 책을 역사 보다가 정말 머리에 광기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근대 사회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비판을 한 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나 일반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왜냐하면 저희 뭐 학교 교육 과정에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어떤 철학자 이름 또는 뭐 외우기 도덕 윤리 수준이죠. 네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없는 분야죠. 맞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철학은 삶의 가치관이고 세계를 보는 눈을 이야기하고 그 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의심하고 질문해가면서 근본을 따져 들어가는 분야죠. 그 아까 이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하는 중이었는데 그럼 이분이 주로 이분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미학으로 알려진 미학도 철학의 일분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삶의 아름다움을 따지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따지는 분야인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뭘 따지는 분야에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 책에 이제 녹아 들어 있죠. 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본을 따지는 거죠. 얘기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이 책을 빌어서 해보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좀 넘겨 보면서 이 어떤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제 분석하거나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전 지식이 조금 없으면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지식보다 문제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그 서문을 보니까 5장부터 읽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부제처럼 이제 가치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어떤 관념, 이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그냥 이 물건의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거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치라 그러면 인간의 가치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보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 비판할 때 가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건의 가치, 이 특히 이제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 우리가 시장에서 살려고 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환할 적에 시장 거래에서 통용되는 가치,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제가 거꾸로 생각했군요. 상품 가치 내지는 화폐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가치의 여러 갈래들을 조금 일단 정리하고 그렇죠. 예, 정리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경제 내지 상품 사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의 가치이니까 요약하면 화폐 가치 내지 상품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의 전체 맥락에서 이 가치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부여잡고 이제 맞아요.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가치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본적인 그 접근 방식은 뭐냐면 상품 가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오늘 돈 생길 데가 없나? 네.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월급 많이 받는 대로 취업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아이가 등급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죠? 결국은 나중에 좋은 데 취업해서 월급 많은 직장인이 또는 뭐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돈벌이로 귀착되죠. 그게 이제 이 상품 가치, 화폐 가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죠. 근데 그 굉장히 그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울 건데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게 우리 삶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그냥 재밌는 예로 가게가 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하 화분을 하면서 거기다 리본을 하나 달아줘요. 맞아요. 돈 세다 잠드소서 뭐 이런. 돈 세다가 잠드소서. 네. 그때 잠드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예전에 카드 광고에서 보면 카드 회사의 광고 보면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부자,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마저도 그죠? 이명박 대통령 네. 대통령마저도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국에 퍼뜨렸죠. 지역 사회에서도 마을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도 부자 마을 되기. 네, 맞아요. 이런 컨셉의 어떤 그래야 뭐 프로젝트가 잘 당첨되겠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점은 사실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누구나. 뭐 저조차도 뭐 월급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네. 맞아요. 뭐 좀 꽁돈이라도 생기면 좋겠네. 그렇죠. 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투자해서 뭐가 좀 올라가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했지만 저는 공짜가 생겼을 적에 의심해요. 분명히 이것은 무슨 대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학자로서 공부의 길을 걷고 한 40년 됐거든요. 40년 공부한 사람이 내린 결론 8글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8글자입니다. 사실 공짜가 많지만 따지고 보면 공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왜 당신에게 외국의 누군가가 유산을 남겼는데 이메일 빨리 열어보세요. 대답하세요. 그거 열었다가는 자기 재산마저 다 날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 눈만 뜨면 돈을 생각하게 하는 이 사회 분위기 그게 가치 비판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 그리고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은 네. 꼭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이제 가급적이면 깨끗한 돈, 맞아요. 더러운 돈이 아니고 깨끗한 돈이 있으면 좋겠고. 요즘 더러운 돈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러운 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관념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맞아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게 맞아요. 가치 비판이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신 저 거죠. 그 순수하고 발랄해야 할 아이들이 돈을 밝힌다. 그러면 약간 서글퍼지죠. 그걸 이 책에서는 물신주의의 지배의 결과다. 물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또는 상품이라고 하는 이 물신이, 예, 물건이, 사물이 인간 관계를 지배하고 있죠. 네. 사람과 사람이 살갑게 만나서 하하 호호 웃고 인생을 논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다 돈으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돈벌이. 네. 네 그 공부해가지고 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인간관계가 사물의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게 물신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비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 전체가 뭐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책은 그렇지는 아니고 않습니다. 오히려 네. 챕터별로, 장별로 네. 하나씩 딱딱 끊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거를 먼저 읽든 사실 상관은 없어 괜찮아요.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자가 추천해준 5장부터 저는 읽었어요. 예. 5장의 제목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예. 가치의 그늘이라고 하는 챕터고요. 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저자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 5장에 조금 많이 담겨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어디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제 그건 발음도 많이 쓰는 거죠. 쓰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5장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살을 붙여볼까요? 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에코노미쿠스가 경제라는 뜻. 그건 합치면 경제인이죠. 그럼 경제인은 뭐냐? 전국 경제인연합회하고는 좀 다른데 물론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 경제인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눈만 뜨면 내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합리적인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자기 행동 판단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은 그런 식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경제인이라고 하는 인간상은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원래 인간은 경제인이다라고 가짜 인간상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원래 그런 거 아니죠.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살아간 방식 보면 이득을 생각 안 하고 이웃집 사람이 오면 찌짐도 나눠 먹고 반찬이 많건적건 그냥 같이 밥 먹고 비대고 그랬잖아요. 네. 들판에 일하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같이 새참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이득을 따져?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좋은 거지. 그렇게 남한테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도움을 받거나 인정을 느낀 사람은 또 보은 언젠가 내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정을 주고 은혜를 갚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옛날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엄밀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예를 들면 공항 앞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굉장히 친절해서 뭐 이런 훌륭하신 분이 계시나 했는데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예, $5라고. 이제 이런 관계, 그러니까 아까 그 새참 먹을 때 멀리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밥 같이 먹던 모습과 작은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이 화폐로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치의 그늘은 뭐냐 하면 가치와 비가치 개념이 뒤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내가 어떤 여성이 다른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아주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어린 애는 있고 그래서 그 파출부에게 100만 원씩 주다가 사람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그 이제 주부가 된 거죠. 같은 주부로서 아침마다 하는 일은 동일하고 애도 도와주고 이렇게 한데 더 이상 월급이 없어. 새로 남편 된 분이 생활비라고 주기는 주지만 그것은 순수한 월급 자기가 쓸 수 있는 월급이 아니라 그 생활에 쓰고 물론 아껴가지고 자기가 일부는 쓸 수는 있지만 처음에 순수하게 100만 원 받던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파출부라는 고용관계에서의 노동에 대한 대가와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노동할 때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림자 노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그늘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을 때는 가치의 형태로 월급이 나오는데 경제적 가치가 나오잖아요. 100만 원. 근데 그 가치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회사 가서 직장인이건 뭐 사업가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부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도 키워주고 크게 보면 2세대 노동력을 길러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치의 그늘 일종의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이반 일리츠 선생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지배적인 이 사회에서는 임금 노동 내지는 돈벌이 노동만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늘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특히 여성 노동들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와 이게 조금 더 근본으로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이제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하기에 나름이겠지만 그 경제, 에코노미쿠스 그 경제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상상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는 무조건 자본주의 경제를 전제로 놓고 보니 너와 나의 계약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제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어떤 이런 경제도 있고 저런 경제도 있고 또 하나의 모델로 자본주의 경제가 모델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것이 전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해왔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또 가르치고 예. 그러다 보니 뭐 어떤 것을 더 상상하거나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화폐 상품 노동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 그거 이외에는 못 사는구나라고 그렇죠. 착각하게 되는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토록 화폐와 상품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죠. 농어촌 사회에서 과거에 5, 6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또 잃어버린 과거를 느껴보기 위해서는 지금 동남아를 가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북부 뭐 이런 오지 산골 오지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골 오지 마을 이런 데 가보시면 원시 부족같이 아니면 우리나라 5, 60년 전에 농어촌 사회처럼 살아가는 마을들이 많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도시화된 도시화, 산업화, 상업화,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은 둘의 부맛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이 되거나 어떤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진 두려움이죠. 예.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천을 따져보고 제대로 직시하면 극복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갇히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오그라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수님 책 다룰 때도 중독이라는 얘기도 했고 중독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게 사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건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만들어지거나 조작되거나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신 폭력적인 상황 또는 그 폭력에 유사한 경쟁적인 상황, 경쟁에서 탈락하면 죽으니까 그 자체가 폭력적인 분위기잖아요. 또는 열심히 일 안 하면 두드러 맞아 죽기도 하고 옛날 그 영국 역사에서도 그 강제의 노역소 비슷한데 구빈은 몇 번 도망가면 잡아 죽이도 된다 이런 법이 있었고 헨리 8세 치하에서는 7만 2천 명이 죽어갔죠.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이제 다 폭력의 역사인데 결국은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수그리고 들어가서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런 게 축소판이 우리 삶 속에도 녹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저희가 얘기했던 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우리가 조금 근본을 탐구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맞아요. 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도 머리가 살짝 아픕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지금 요 5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치 세계, 상품 가치, 화폐 가치가 우리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지만 100%로 이루어진 가치 세계는 아니다. 그 가치 세계가 존재하고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세계죠. 상품의 세계고 활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비가치의 세계. 인간관계라든지 아까 그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저 천지 만물 자연이 깨끗하고 맑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치, 가치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 이 책에서는 비가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와 비가치의 변증법이라 그래요. 가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가치 이전의 모습, 즉 비가치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거고 조금 더 동태적으로 말하면 가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가치 세계를 깔아먹어야 돼. 조금 드라마틱하게 비유하자면 암세포가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의 생명세포들이 왕성하게 있어야 그를 깔아먹으면서 암세포가 번식하죠. 만약에 생명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암세포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 그게 지금 파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본의 가치 논리가 지금 지구 자원을 거의 다 잡아먹, 후쿠시마 물까지 지금 바다까지 다 이제 그냥 오염시켜 버리면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절약하는 것도 돈벌이잖아요. 예. 그 맥락은 자본이 스스로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도와주지만 않으면 끝나는데 사실상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2008년도가 세계 자본주의의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국가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이고 죽으면 안 돼 하고 끊임없이 뻔뻔질을 해주고 있는 거야. 희생해가면서. 암 환자들한테 이런 약 이렇게 막 주사 놓고 이러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하여튼 예. 가치와 비가치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그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도 해요. 비가치가 가치 영역에 싸움을 걸기도 하잖아. 너 더 이상 장시간 노동 못 하겠어. 인간답게 살게 산재 보호도 해줘. 중대재해법 만들어 가지고 내 생명을 왜 자꾸 돈으로만 바꾸려고 해? 나도 인간이야.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저항이고, 또 이제 여성계에서는 왜 가사노동은 평가 안 해줘? 우리도 남성하고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해. 이런 외침들이 비가치에 들리지 않는 절규, 저항, 목소리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일단 머리가 살짝 아프니까 노래 한 곡 들어. 잠시 더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아마 이해는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빅뱅이 부른 더티 캐시라는 노래를 들을 텐데요. 예, 이거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을 감상하면서 한번 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Hey, what's up? What? You want a dirty money? Hell no. I don't want your dirty cash, yo. What? Change your mind. Yo, bring it on. 눈 뜨면 뭐가든 될까 머리도 굴리지 Dirty cash에 배부른 네 주머니 제발 좀 잡잡해 똑같은 dirty money 부모 형제와 친구마저도 버린 너니 학교에서 나의 마음 대신 하얀 봉투들이 사랑이고 똑같은 dirty money. 사과 하나 없는 사과 상자 속엔 비열한 자들의 욕심이 가득해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로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똑같은 dirty money. 도심에 깔린 바다 속엔 고기는 없어 넘치는 소리 바다 속엔 양심 없어 한탕 주기와 거저 먹는 것이 만연한 이 사회가 발견해 나라가 만나 예쁜 여복을 가방에 넣고 밤거리로 찾아 헤매는 너 똑같은 dirty money. 부모 제사상 앞에 싸움판이네 부모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로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모두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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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뭐니 똑같은 세상에서 깨도 나쁘소. 모두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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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dirty money 꿈을 이뤄. Let's go. Yo, 돈 먹고 돈 먹고 머리 쓰다 욕 먹고 더러운 돈 때문에 이 사회가 썩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꼬모 팔고 이 세상은 돼지들의 몸을 잠고 너의 꿈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100원 하나에 기뻐하던 난 어딨어 돈이 나를 바꿔 너와 우리 바꿔 미친 세상. 너무나 바빠 dirty see money No I don't want your dirty cash 서로 불행해 보이는 너만 달라 쓰는 모래 No I don't need your dirty cash 인생을 돈의 노예처럼 살아봐야 잃은 건 없네 너와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로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자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예, 빅뱅이 부른 더티 캐시를 들어봤는데요. 네. 노래 제목을 이제 한글로 풀면 더러운 더러운 돈? 정도 네. 가사 한 대목을 다시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돈 놓고 돈 놓고 돈 먹고 머리 쓰다가 욕 먹고 더러운 돈 때문에 이 사회가 썩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꿈을 팔고 이 세상은 돼지들의 보물 창고 너의 꿈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100원 하나에 기뻐하던 난 어디 있어 돈이 나를 바꿔 너와 우리를 바꿔 미친 세상 너무나 바빠
이런 엄청난 가사가 그러게.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책을 노래로 요약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네,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돈 아까 말씀하셨던 물신주의 그리고 이 화폐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자유로울 물론 백만장자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돈 크게 뭐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합니다만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신경 엄청 쓰죠. 그래요? 네. 그 저희 이럴까봐도 맨날 조마조마해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물신주의나 화폐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네, 던져보자. 그렇죠.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이 네. 책이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돈 놓고 돈 먹는 세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파국이 온다는 왜 파국이 온다는 거냐. 네. 통상적으로는 기후 위기로 상징되듯이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와 같이 이런 외적인 자본주의 경제 활동의 어떤 역효과, 외적인 이런 걸로 설명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시민사회 의식이 성숙하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항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많아짐으로써 자본주의가 파국이 오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중독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저항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논리 자체가 분석하고 따져봤더니 근본적으로 따져봤더니 자기 파멸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자본이 스스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네. 끝난다는 거예요. 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안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빚으로 빚을 갚고 빚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카드 돌려막기. 이미 우리는 개인 파산 그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체를 보면 빚더미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이미 개인 파산으로 상징되듯이 체제 파산이 온 거예요. 그게 2008년이라니까. 그 이후에 미국도 수십조 달러를 네. 집어넣었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고 네. 한국도 어마어마한 공적 지원을 해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기업 은행을 살려내서 다시 뻔뻔질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정부들마저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미 파국이 온 거예요. 미래에 오는 게 아니야. 이미 지금 파국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개인이 계속 빚지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미 언젠가 한 10대 손자의 손자가 갚아줄 거야라는 그 약속 증서만으로 자꾸 빚으로 써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지금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화폐 자체의 정의가 처음에 돈이 나올 때부터 빚이었어요. 원래 화폐가 출현할 때 그런 역사적인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네. 세계 최초의 화폐 은행 제도가 만들어질 때 네. 16세기, 17세기 요 네. 때인데요. 네. 만들어질 때 그 상인들이 좀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줘. 왜 국가는 돈이 필요하냐? 전쟁을 하거나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리상의 발견 탐험 배를 만들고 저 세계 전체를 정복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여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이제 좋지. 근데 그 상인들이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세요. 첫째는 우리가 은행을 설립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사람들 저금도 받아주고 이자도 주고 하여튼 은행을 설립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은행권으로 그 화폐로 세금을 받으세요. 귀족이나 왕이 보건데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큰 부담도 없잖아. 그래 누구가 해? 그래갖고 은행이 설립되고 조세제도가 그 은행권을 기초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국영은행 이런 제도는 나중에 생겨. 처음에는 민간 자본으로부터 출발해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쓰는 돈이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부채잖아. 그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야. 전쟁을 하거나 해외 개척을 하거나. 예. 그럼 그 국가의 부채는 누가 갚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세금을 걷어 가지고 갚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국가나 정부가 네. 빚을 내서 어떤 뭐 경기부양책을 쓰거나 네. 뭘 사업을 벌리거나 뭐 네. 이렇게 해서 빚을 지면 예. 결국에는 그 빚은 왕이나 대통령이 안 갚아요. 국민들이 갚는 세금을 거지. 내야 되는. 예, 세금을 내려면 회사 가서 노예처럼 일해야 되죠. 네. 예, 저항도 못 하고. 예, 그 시스템이 그런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네요. 그런 식으로 묶이는 게 집이 묶이죠. 네. 집 살 때 수천만 원, 네. 요즘 같으면 수억 원 빌려갖고 또 묶이죠. 자동차 할부 또 묶이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또 묶이죠. 이래저래 부채 시스템으로 묶여가지고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가치,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책에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헛된 희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도 뭐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용어인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인 요인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걸 하자. 듣기에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저거는 지속 가능한 축적을 하기 위한 개념이고 다르게 보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아주 멋있게 해서 또 사람들을 꼬시는구나. 그렇게 파악했죠. 92년도인가 처음 나왔는데 저는 그때 이미 30년 전에 본질을 알았죠. 참 들으면서도 참 답답한 네. 게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재미있게 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오히려 기쁨을 의미를 주는 일을 하면서 살면 서로 도와가면 살면 돼요. 교수님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한데 원리는 단순해요. 원래 저기 시나리오상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어쩔 거냐, 혁명이라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 책은 어떤 대안들이 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쉽게 이야기하는 대안을 논하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이 어디에 근본 문제가 있는가를 따지는 데 더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맹점.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마다 생산성을 높이죠. 예. 생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각 그 한 개 만들던 걸 10개 만들게 되면 각 개별 상품에 들어가는 인간 노동량은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죠. 네. 1시간 일하는 동안에 10개 만들었으니까 네. 한 개 만들다가 10개만. 그러니까 각각의 상품에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 근데 자본이 이윤을 취하는 토대는 이 상품 속에 들어 있는 인간 노동량이고 그것도 임금으로 제하고 가져가는 잉여 가치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예. 그 잉여 가치 자체가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라. 예. 그러니까 10개 다 팔아도 본전치기인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또 시장이 갈수록 좁아들면서 내가 10개 다 못 파는 사태가 더 많이 벌어지죠. 네. 많이 노력해봐야 5개 판다. 그러면 예전보다 손해인데. 2분의 1밖에 뭐. 네. 그러니까 갈수록 좀 제가 쉽게 표현을 잘 하는 용법으로 옛날에 자동차 한 대 만들어서 100만 원 남기기 쉬웠는데 요즘은 한 대 팔아서 10만 원 남기기 힘들어진 세상에 온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다 그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적인 네, 요소들인 네, 네. 거죠.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서 이 자본주의 가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경쟁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설 투자는 하되 그 시설의 본전을 뽑기도 전에 또 다른 기계를 도입해야 되잖아요. PC방도 그렇고 의료기계도 그렇고 온갖 군데 가보면 가게집들도 뭐 조금만 지나면 인테리어 바꾸고 간판 바꾸고 그런 거 보면 자원 낭비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경제적인 차원만 보더라도 본전 뽑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그렇죠. 온 거죠. 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자가당착적인 면을 따지는 거고 이 저자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문제 제기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회 운동 또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맹점 그것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 이론, 탈성장 이론,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는 뭐 좋은 정치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이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것 역시 자본주의 가치 법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놀고 있다. 그렇죠. 상품 화폐 고리 안에서 놀고 심지어 복지국가조차도 우리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많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외로부터 값싼 가치 이전을 통해서 그 가치를 많이 남기다 보니 그 국내의 국민들한테는 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해외의 민족주의 운동이나 뭐 자율자치 저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환경 의식도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부터 값싸게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갈수록 그게 더 치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복지 체제를 푸짐하게 못 해주고 자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깎다 보니까 유럽에도 극우파들이 생겨서 외국인 나가라라는 극단 세력들도 생기고 있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경제 가치를 끌어모으는가, 그리고 그 분배 투쟁이 얼마나 격화되고 있는가 이런 분석까지 이 안에 이제 단어가 있는데 분배 투쟁 이전에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인간과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진행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사실은 있는데 뭐 한 시간 안에 그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원래는 제가, 한 1년 정도 토론을 해야 되는 책이. 맛배기로만 오늘은 이제 네. 말씀을 조금 해주셨고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 책을 같이 조금 읽으면서 예, 같이 읽으면 네. 더 좋죠. 필요하면
교수님도 부르면 네. 가까운 거리면은 네. 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요 얘기는 조금 한번 같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몇 쪽에 나오죠?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150에. 네. 예.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제법 길고도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간 삶에 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맞아요. 그 와중에 기존의 터부나 금기를 녹여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다라거나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네. 그동안 가장 단순하면서도 거의 제기되지 않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희망적인 탈출구가 희미하게나마 보일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를 뭐 뒤엎자 뭐 이런 사실 이야기보다 그 뒤엎자라고 네. 주장하는 것조차도 네. 결국 뒤엎고 나서 A 정당 아니라 이제 B 정당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맞습니다. 자본의 가치 법칙을 가동하게 된다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우리가 살고 싶은 어떤 사회나 관계 바로 그런 거죠. 네, 이런 그게 거- 아까 노래에 나왔던 꿈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좋아하는 거, 의미를 두는 거, 그런 것 속에서 꿈을 찾고 친구들하고 또는 뭐 선후배들과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가치 법칙을 넘어서는 방법론이죠. 네. 오늘은 조금 뭐 머리 아픈 얘기를 네, 제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했는데 나눴는데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듣고 뭐 질문이 조금 있으시면 네. 뭐 또 개의치 말고 그럼요.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남의 같고요. FM에서 다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또 1시간이 지나갔네요. 벌써요?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좀 시작하나 했더니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뭐 또 해주시고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이 책 가지고 워낙 네. 그 문제 의식이 강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제가 제 머리에 파국이 오지 않는 이상 한번 더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왜 자꾸 뭐 비판하고 토론도 많고 이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시스템의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걸 고쳐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 희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본주의가 거대하고 강고하게 보이지만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나부터. 내가 자본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걱정 안 해주고 내가 나답게 살면 좋은 세상이 와요. 내가 나답게 살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희망의 메시지죠.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한 어떤 말씀이신데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그 아주 뼈대 있게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가 부른 사계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하나 말야 남들이 다짐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느끼지 못해 알잖아 나 새로운
속의 미래 또 꿈을 향한 노래 늘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예쁜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lif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등장에 도는 기계들만 나를 놓지 않는